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제가 전편에서 본 게시탐정이 이재명은 홍석현이 간택한 괴뢰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상당량의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방송을 만들게 됐어요. 원래 저번 편에서 한 번에 끝냈어야 되지만 생각보다 방대하고 중요한 내용이라서 길어지면 집중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나눴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길면 안 돼. 먼저 앞전에 방울석이 주장했던 국내 그림자 정부 세력인 홍석현의 여시제가 우리나라를 중시하는 한반도파라고 한 것에 대해 어쩌면 방울석이 이거를 근거로 주장하는 게 아닌가 해요. 보시면은 이게 한반도가 중심축 버터플라이 프로젝트, 여시제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인데 각 대륙이 블록화되고 우리나라가 센터에서 중심축을 맡는다는 계획이에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나비 날개처럼 펼쳐져 있다고 해서 나비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 여시제는 한반도를 중시하는 한반도파, 이명박이나 나경원 쪽 뉴라이트는 일본을 추종하는 친일파라는 건데 느닷없는 한일전이지만 이거 어림 택도 없는 개설이 올시다. 예. 말씀드렸듯이 일루미나티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배격하고 민족 정체성과 국가관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세계 시민을 만들어야지. 한국인, 중국인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요. 어떻게든 자학사관, 자국 혐오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 역사상 유일하게 우리 민족이 외세의 완전한 지배를 당했던 일제강점기를 미화시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리 민족은 망할 만해서 망했고 우리보다 더 발전된 외세의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미친 생각을 하게끔 만들려는 공작인 겁니다. 뉴라이트들이 친일 좀 성향 보이는 게요. 아시아 지역 일루미나티의 넘버원에 해당하는 삼국위원회 아시아태평양협회 회장이 일본 사람이라서 은연중에 일본을 더 쳐주는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본 사람이었는데 아직도 그런가 모르겠네. 결국 뉴라이트는 일본 중심의 뉴월드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민족주의와 국가 정체성을 잃게 하고 신세계 질서에 스무스하게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시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쩌고 하면서 정작 벌이는 사업은 존나 친중적이거든. 보시면은 신문명도시죠. 여시제가 중점을 둔 신문명도시란 바로 스마트시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신문명도시의 완성형은 중국 스마트시티거든. 교통 위반을 하면은 자동으로 그 사람의 계좌에서 벌금이 출금돼요. 안면 인식해가지고 싹. 공중 화장실 변기에 앉으면요, 안면 인식을 통해 평소 그 사람이 쓰는 만큼의 휴지만 나오는 어마어마한 빅브라더 판옵티콘입니다. 또 보시면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추천하는 책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 서울과 평양에도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싶어하는 여시제의 야마. 또 보세요.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와 나비 프로젝트, 동북아 및 유라시아 협력 방안에 관한 1200편의 연구를 검토해 북극 항로 개발과 함께 다가올 시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각국의 유라시아 전략과 연계한 나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북동 항로와 유라시아 대륙을 왼쪽 날개로, 북서 항로와 아메리카 대륙을 오른쪽 날개로 하는 분류 네트워크,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을 하나로 만드는 경제질서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후인강 칭화대 국정연구원장은 중국 정부의 1대1로 회의에서 1대1로의 북극 항로를 결합한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후안강 교수, 이거 짱깨입니다. 나비 프로젝트 연구에 초기부터 관여해온 인물이다. 앞에 나온 한반도 중심 어쩌고 하는 나비 프로젝트도요, 다름 아닌 중국의 1대1로 북극 항로 이 계획이 포함된 거라고요. 아예 그 나비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이 짱깨인데 뭐 우리나라 위해서 하는 일일까 그게? 이래도 여시제가 민족주의자의 한반도파야? 솔직히 말해서 여시제가 한반도를 중시한다 그래도요, 이걸 보고 민족주의 어쩌고 높이 평가하는 게 어처구니없는 소리인데 한반도에다 뭔 짓을 할 줄 알고? 짐승의 표가 한반도에 제일 먼저 도입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아마도 여시제가 중국 공산체제를 추종하는 친중 세력으로 보이기 십상인데 여기에도 상당한 내막이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이란 나라는 그 자체로 가치 높은 시장이라고. 뭘 하든 사업적 거래를 했을 때 이문이 많이 남고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상대라서
일루미나티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가고, 손이 가요, 손이 가, 짱깨 돈에 손이 가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요. 두 번째는 여시제가 중국을 향해 보여주는 친중 성향이 사실 중국 자체에 대한 친중이 아니라 중국 내의 뉴월드 내선들과의 연계일 가능성이에요. 신세계 질서 수립을 하려면 통제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멀쩡하게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통제체제를 만들기 힘들잖아. 그런데 처음부터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로 공산체제를 하고 있는 중국은 손쉽게 뉴월드의 내선들이 활동하며 그런 체제를 구축하기가 용이한 겁니다. 즉, 기존의 중국 공산체제를 기반으로 그 위에 신세계 질서의 통제체제를 덮어 씌우는 건데 사실 단일 세계정부의 기조가 빅브라더의 통제국가 플러스 1인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 플러스 사유재산이 없는 공산주의 국가이기에 엄밀히 따지면 공산체제의 원조는 중공이 아니라 뉴월드예요. 그러니까 이 스무스하게 스며들지. 게다가 스마트시티 자체가 엄청난 자본이 오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 돈 되는 일이라면 일루미나티가 마다할 턱이 없고 결국 여시제의 친중 성향은 중국 자체에 대한 추종이 아닌 중국 내 뉴월드의 내선들과의 사업적 그리고 이제 조직적 유착인 겁니다. 그렇게 체제를 구축한 후 최고 지도부만 뉴월드의 괴뢰 정권으로 교체하면 거대 중국은 그대로 단일 세계정부의 일부로 먹히는 거죠. 1대1로와 북극 항로 나비 프로젝트 또한 결국은 그렇게 동북아 일대를 블록화한 후 그 블록을 고스란히 세계정부의 일부로 합병시켜서 중국이 중국이 아니게 되고 한국이 한국이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공작이라고요. 이걸 요약하면은 여시제의 친중 성향은 중국 내 뉴월드 내선들과 연계해서 중국 공산당을 뉴월드의 괴뢰 정권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이다. 단일 세계정부 구축을 위한 준비 단계로 각 대륙별 블록화를 시행할 때 인구가 많고 영토가 큰 중국에 많은 투자와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미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공산체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를 비롯한 뉴월드의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기 용이하다. 그리고 기존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죠. 모든 것은 중국이 정체성을 잃고 단일 세계정부의 일부로 흡수되는 과정에 불과하고 중국이란 나라는 사라지게 됩니다. 모택동 이후 중국의 지도체제는 권력 집중을 막는 집단 지도체제인데 시진핑 들어서 이것을 철폐하고 1인 독재를 향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시진핑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주석의 자리를 그러한 무소불위의 자리로 만들어 놓은 후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 시진핑 대신 뉴월드의 괴뢰를 안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중국도 미국의 트럼프 정부나 한국의 문재인 정부처럼 평범한 정부 내에 뉴월드의 내선들이 있는 형태의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UN 인권이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압력을 밀어내고 끝내 본인 임기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트럼프도 말할 거 없어. 시진핑 또한 영미 서방에 협조하지 않고 러시아의 푸틴과 결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아무리 정권 내에서 뉴월드의 내선들이 요지가 앉아 있어도 최고 지도자가 뉴월드의 괴뢰가 아니라면 뉴월드의 공작이 어떤 선을 넘기가 힘든데 작금 사항이 이렇습니다. 결국 여시제나 중국 내의 내선들은 중국 인민들이나 나아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나라를 집어삼키고 말살시키려는 거대한 내부와 외부의 적들이고 시진핑도 당장 본인 권력이 강해지는 거에만 취해 있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오늘 방송 이거 시진핑이 봤으면 좋겠네. 지금 시진핑이 쥔 권력이 시진핑 자신이 쟁취한 전리품이 아니라 누군가가 잠시 맡겨둔 대여품이라면 그 권력의 원래 주인들이 와서 회수해 간다면 어쩌겠습니까? 지휘부 참수작전은 전쟁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돈과 힘과 능력이 있는 집단에게는 지도자를 바꾸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재명이 악마화되고 중국이 악마화되는 것은 결국 그 이면에 뉴월드의 공작이 있기 때문이고 그 음모의 끝은 생각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위에 말씀드린 빌려준 권력의 대표가 뭐냐? 짐승을 탄 음료로 대표되는 카톨릭의 교황인데 교황의 종교적 정치적 권력은 원래 적그리스도가 가져야 되지만 아직 나타날 때가 아니니까 일단 바지사장으로 교황을 내세워놓고 적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의자를 먼저 앉아서 따뜻하게 대판하라는 거예요.
그 권력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짐승을 타고 논일던 음녀는 때가 다 되어 짐승이 권력을 회수하자 맥없이 숙청당에 먹혀버리죠. 이렇다고 지금 시진핑이 저렇게 독재하고 있는 것도 이게 본인 독재가 아닐 수 있다니까? 다만 뉴월드가 괴뢰를 잘못 세웠다가 큰 코 다친 사례도 있어. 바로 히틀러예요. 일루미나티의 재벌들이 열심히 도와서 히틀러를 괴뢰로 써먹으려고 했는데 총통이 된 히틀러는 상상 초월의 똘끼와 광기가 있었고 히틀러 치하에서 일루미나티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똘끼가 있고 광기에 차 있고 자존감이 뿜뿜해서 남 밑에서 굴러다니기 싫어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헝그리 정신이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괴뢰 노릇을 못해요.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의 지령을 받들어 시행하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명령지리야 확 찢어버리니까 이래버리지? 스폰서 입장에서도요, 고용주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 앞잡이로 세웠다가 뭔 짓을 당할 줄 알고, 침을 뱉는 사람과 침을 흘리는 사람, 꽃을 꺾는 사람과 머리에 꽃을 꼽은 사람 중에 통제가 가능한 쪽이 누구겠습니까? 괴뢰로 세우려면 개성이 뚜렷하지 않고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고 둥글둥글하고 시키는 대로 지령을 내리는 대로 잘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적격이야. 이번 국힘의 대선 경선에 나온 뉴월드의 내선이 한동훈과 김문수였는데 마치 박헌영과 김일성의 면접을 방불케한 것처럼 뉴월드에서는 이 두 사람 놓고 고민했을 겁니다. 본 게시탐정은 경선 토론에서 한동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존감이 세고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괴뢰 정권을 맡기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느꼈는데 뉴월드에서도 그거 똑같이 느꼈나봐. 역사적 팩트고 뭐고 다 던지고 진영 논리만 푹 빠져가지고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라고 우겨대고 전광훈 찾아가서 손을 비비면서 나라를 위하는 애국자라면서 치켜 세우는 등 이런 김문수의 모습은 칠하는 대로 칠해지는 백지, 지령을 내리는 대로 받들어 모실 그런 괴뢰의 자질이 충분해 보였고, 아니야 다를까 전당대회가 아직 진행 중이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김문수의 선출을 알리는 속보가 나오는 등 뉴월드에서는 최종 투표 전에 진작 김문수를 내정해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탈당하고 전반산 대포타가지고 새 당을 차리기도 했지만 나름 국민의힘에 오래 있었던 진성당원이고 당원들과 우파들에게 신뢰도 적지 않았어. 저도 예전에는 한때 김문수 지지했던 적 있었다니까요. 홍범도 사건 있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에 비하면 그나마 뒷말이 덜 나올 합리적 선택으로 비춰줄 수 있기에 금상첨화잖아요. 그래서인지 뉴월드가 자신을 낙점했다는 자신감에 경선 전과 달리 한독수와의 단일화에도 심드렁한 모습을 보이는 김문수입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한독수당이냐? 단일화파 이양수를 잘랐다. 당 지도부가 한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 후보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낙연 전 총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빅텐트가 필요하다. 이것도 보세요. 제가 말한 거 똑같죠? 이에 한 참석자가 제일 중요한 건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는 여기가 뭐 한독수당이냐? 고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언제는 대선 후보 되면 바로 한독수와 단일화를 추진한다더만 경선 끝나자마자 배짱 튕기는 김문수의 모습에서 든든한 뉴월드의 뒷배가 느껴집니다. 아니면 없던 똘끼가 갑자기 생긴 건가? 자, 또 보세요. 김문수, 이준석까지 원샷 단일화, 한독수와 삿바 싸움 본격화. 이준석까지 포함한 단일화, 빅텐트를 얘기하는 김문수인데 자신이 그 빅텐트에서 뽑힐 후보라 확신하는 자신감이 좀 느껴집니다. 엿보여요. 이런 마당이니 이재명 개인이 어떤 인간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뭘 누구 어디를 확 찢든 말든 그거는 상관없다고. 더 이상 뉴월드의 내선인 게 분명한 쪽에서 빅텐트를 구성해가지고 톡에 올라있고 인위적으로 상대방 후보인 이재명을 제거하려 들고 있다는 게 관건이라고요. 이재명이 얼마나 인성 쓰레기든 인간 말종이든 간에 저쪽이 하는 짓은 그 전체가 다 불법이에요.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이재명 악마화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뉴월드의 해안과 추진력이 감탄스러울 지경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본 게시탐정을 많이들 씹어대실 테지만 탐정은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게 목적이지 의뢰인이 어떤 인간인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래도 영 미심쩍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재명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